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길잡이의 임인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8강이고요. 드디어 벡터의 연산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타원 쌍곡선, 포물선, 그 다음에 평면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를 풀고 우리가 벡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벡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도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단원을 배울 때 여러분들 항상 긴장되고 그 다음에 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3월, 4월 되면 저도 항상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울어요. 너 왜 우니? 그리고 엄마를 이제 붙잡고 나 안 가, 어린이집 안 가, 막 떼를 씁니다. 근데 그 떼를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엄마랑 좀 떨어져야 되고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가니까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애들이 우는 거잖아요. 엄마가 혹시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잖아요. 한 1, 2주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그 애가요 어떠냐면요 갑자기 바뀌어 있어요. 어린이집 빨리 가고 싶어. 엄마 나 빨리 어린이집 가서 애들이랑 놀고 싶어.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만 잘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그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도 하고 그다음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도요. 그만큼 여러분들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힘차게 여러분들 저번에 안 풀었던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예, 좋습니다. 자, 단원 종합 문제 바로 9번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곡선, 평면곡선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평면곡선. 이 평면곡선 위에 점이 있대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래프나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 어떤 점이 있다. 대입이에요. 대입이 가장 기본입니다. 대입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m일 때의 k 플러스 m 값 구하라.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망설임 없이 마이너스 1,k를 집어넣어야 돼요. 위에 점이니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k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k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k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k가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k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k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리제법,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조리제법 해야 되는데 개수합이 얼마예요? 0이니까 1, 0 우리가 새삼스럽지만 한번 조리제법 해보겠습니다. 1, 0, 2, 마이너스 3 우리가 조리제법을 통해서 자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뭐가 된다고요? 바로 1이 된다. 그래서 1, 1, 1, 1, 1, 3, 3, 빵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정리하면 k 마이너스 1에다가 바로 k 제곱 플러스 k의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우리가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허근이 나오니까 우리가 충분히 k가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k가 1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뭘 구하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자,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자,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곡선이 어떤 곡선이에요?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에다가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거 뭐 해야 돼요? x로 미분해야죠.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자 어떻게 돼요? 3x 제곱에 플러스 자 미분합니다. 전체 미분 3y 제곱하고 한 번 더 미분 dy dx. 자, 이건 무슨 미분법?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곱의 미분법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써주시고 미분하고 가만히 놔두고 마이너스 2에다가 가만히 놔두고 미분하면 dy dx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미분해보면 0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dy dx는 묶어버리겠습니다. 3y 제곱에 마이너스 2x로 묶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여기 넘어가면 2y가 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dy
dx는 바로 3y 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그 다음에 2y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점 위에서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끝. 끝. 자,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3.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 2. 그 다음에 y 대신 1 집어넣으면 2.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얼마? 5분의 1인데 우리가 부호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요. 기울기도 구하고 그 다음에 K값도 구하랬습니다. K값은 아까 얼마 나왔어요? 1 나왔으니까 더하면 5분의 4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객관식이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바로 4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은 그냥 평면 곡선의 접선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느냐?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뭐예요? 그죠? 어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방정식 위에 있다. 그러면 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K를 찾을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 교재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 넘겨봐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 x가 0보다 큰 부분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하라. 좋습니다. 쟤는 뭐 타원이니까 뭐 한번 구해 보면요. 뭐 타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위의 점 2,1 여기를 내가 x축, y축이라고 놓으면요. 여기서의 접선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접선을 구하는 방법, 음함수 미분법과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 두 가지 다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8분의 x1x 플러스 2분의 y1y는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이 주어진 게 이게 얼마? 2. 이게 1.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4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얼마예요? 바로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 구하려고 했는데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2분의 x 플러스 y는 2가 되고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여기서 기울기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10번에서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가 수직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수직이니까 자,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바로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초점을 지나는 초점.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구하기만 하겠습니다. 초점. 짝. 초점. 초점 어떻게 구하죠? 8에서 2를 빼면 6. 그다음에 루트 씌우면 루트 6. 좋습니다. 예, 루트 6, 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예, 많이 했죠. 그래서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y는 기울기 2고 x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0이 되고요. 자, y는 2x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 루트 6이네요. 그래서 몇 번에 있습니까? 바로 5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거를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것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던 우리가 11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더 알고 싶나요? 더 알고 싶습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구했죠. 구할 수 있었죠. 가르쳐줬죠, 제가.
더 알고 싶어요. 그다음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가르쳐줬죠. 기울기가 주어진 기울기하고 접점이 주어진 경우 했는데 곡선 밖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정리를 하면요. 여기를 제가 Y축이라고 놓고 여기를 X축.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인지 고르세요. 뭐 할까요? 네, 제가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포물선으로 할게요. 자, Y제곱은 좋습니다. 8X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점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2,0. 좀 쉬운 점 잡을게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와, 곡선 밖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건데요.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요. 기울기를 이용하세요. 이럴 때는요. 기울기를 구하고 싶을 때는 기울기를 이용하세요. 그 다음에요. 접점을 이용하고 싶으면 접점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큰 접선을 구할 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 접점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얘기는요. 자, 이쪽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놔버리면요. 포물선에서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제가 아주 멋지게 써드릴게요. y는 mx 플러스 뭐였어요? m분의 p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없더라도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 풀 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모르니까 m, x 플러스 m분의 p. 자, 이 부분 꼭 자료로 확인하시고 p가 얼마예요? 4px에서 p가 2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m이라고 놔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때마침 누굴 지나요? 때마침 누굴 지납니까? 마이너스 2,0을 지납니다. 그렇구나. y 대신에 0을 집어넣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에다가 플러스 m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곱해버리면 2m 제곱은 2가 되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기울기가 구해집니다. 와. 그래서 기울기를 빨리 구하고 싶은 경우가 필요하면요. 이 방법 쓰세요. m일 때는 그래서 y는 x 플러스 2랑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접점을 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쪽 그림에선 자, 요 점 있죠. 요 점을 x1하고 y1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x1, y1이라고 놨으면요.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네요. x1, y1은 포물선 위에 있으니까 y1의 제곱은 8x1이 되고요. 그리고 x1, y1이 접점이므로 접점이 주어진 접선. 접점이 주어진 접선이니까 y1, y는 8x는 어떻게 바뀌죠? 4의 x 플러스 x1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 어차피 얘가 누굴 지나요?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누구 지납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 그래서 0은 4의 마이너스 2 플러스 x1이 되고요. 따라서 x1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접점을 빨리 구해버렸네요. 그러면 x1이 2니까 y1도 구할 수 있네요. x1이 2니까 16,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야, 접점은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구나. 접점이 필요하면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고요. 기울기가 필요하면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가 해드릴까요? 자, y1, y는 바로 4의 x 플러스 x1에서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가 2가 되고 y1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하나가 양수일 때는 x 플러스 2,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구한 두 직선하고 여기서 우리가 구한 두 직선이 같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판별식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울기를 구하고 싶을 때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풀어보시고 접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모의고사나 여러분들 내신 볼 때 이걸 어떤 공식을 쓰는 게 좀 편리할까? 그것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모두 다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뒤에 가서 또 여러분들 서술형 코너에서도 두 가지 풀이법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하게 사고하고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면 안 돼요. 남들보다 잘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더 알고 싶어요를 통해서 이제는 단원 문제, 종합 문제 1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y제곱은 8x, 밖에 한 점. 오케이. 포물선에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의 y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a, b라고 했을 때 a,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라고 하면 y제곱 8x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2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었는데 그 접선의 접점의 y좌표를 구하는 건데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x1하고 y1이라고 놓을게요. 접점을.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y제곱은 8x니까 똑같네요. y1, y는 4에 x 플러스 x1이 하나 있고요. x1, y1도 그 위에 있으니까 y1의 제곱은 8x1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깔끔하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누굴 지납니까? 누굴 때마침 마이너스 2,2를 지나죠. 좋습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어주면 2y1 등호 4에 마이너스 2 플러스 x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좌표를 구한 다음에 곱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굳이 y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고요. 뭐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x를 소거하는 게 조금 낫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좀 소거해 보겠습니다. 여기 2고요. 여기 지워지고 여기 2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 x1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조금 낫겠습니다. 요령이죠. 2분의 y1이 되겠네요.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y1의 제곱은 8에다가 x1은 2분의 y1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요. y1의 제곱. 그 다음에 4y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6은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y1의 제곱 마이너스 4y1 마이너스 16입니다. 여기서 굳이 하나씩 구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 y좌표들의 곱을 구하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이제 A라고 B라고 놨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정답은 바로 마이너스 16입니다. 플러스 16이 아니고 마이너스 16.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1번도 아주 깔끔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은 많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 13번 문제가 이제 단원 종합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것도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왔네요. 너무 많이 했던 거군요.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미분법.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자 dy dx는 자 dy dt. 그리고 여기는 dy dx d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바로 해버리면요. 자, 여기서 t제곱 플러스 t니까 우리가 이거는 x를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2t에 플러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dy dt는요.
자, 이거 미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t의 마이너스 2제곱 얘는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미분법 떨어지고 빼기라고 됐어요? 떨어지고 빼기라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t의 세제곱 되겠죠. 그리고 이거 떨어지고 빼기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t제곱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는 t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 dx dt는 어떻게 돼요? 2t 플러스 1입니다. 뭐 정리할 필요 없어요. 바로 t 대신에 1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3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인데요. 우리가 정답은 바로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이 있어요. 자, x가 2 코사인 t, y는 1 마이너스 사인 t, t를 매개변수로 하고 있네요. 이 곡선 위에 t가 6분의 파이에 대응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넘겨도 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드린다고 했으니까 바로 구할게요. 바로 뭐부터 구할까요? x를 t로 미분한 값부터 구하겠습니다.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사인 t가 되고요. 자, 그리고 y를 t로 미분한 dy dt는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4의 코사인 t가 되겠죠. 예, 좋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dy dx는 얘를 dx를 t로 미분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2의 사인 t가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4의 코사인 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 좋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 있는 t의 값이 얼마일 때? 바로 6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 6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6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아니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는 2 되고 바로 몇 루트 3? 2 루트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일단 기울기가 바로 2 루트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점을 구하는 방법은 꼭 구하셔야 됩니다. t가 6분의 파이일 때니까 6분의 파이를 집으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이 되고요. 예, 그리고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죠.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1 빼기 2죠.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 바로 점이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y는 2 루트 3이고 기울기가 x 빼기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y는 2 루트 3x.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한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 쉽어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뭘 구하랬습니까? 바로 A하고 B하고 곱을 구하랬으니까 14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여러분들이 13번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서술형 코너라고 해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쌍곡선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y절편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풀이가 일단 몇 가지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기울기를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기울기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접점을 이용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세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세 가지 풀이를 다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손으로 풀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풀 수는 없고요. 그리고 거기 풀이에 바로 그 책에 그냥 풀이가 나왔어요. 풀이는 2번으로 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풀었을 때는 2번으로 풀어내야 될 상황이면 풀어야 됩니다. 접점을 이용해서.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풀이가 이미 거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조금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우리가 내신의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접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셋 중에 제가 다 써드릴 겁니다. 풀이 여러분들 원하시면 다 써드릴 테니까 2번으로 풀어놓은 건 책에 또 있으니까 판별식이나 기울기 이용 중에서 제가 기울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서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라고 나오면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많이 했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증명도 다 했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울기가 1인 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쌍곡선에서 기억납니까? mx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적어드렸어요. 어떻게 되죠?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1인 접선. 그러면 여기서 m은 얼마예요? 기울기가 1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1이고요. a제곱,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a제곱은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12가 되고요. b제곱은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풀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x 플러스 마이너스 12에서 4 빼니까 8이니까 2 루트 2가 되고요. y절편이 하나는 2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2 루트 2.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자, 거기서 뭐 풀이가 나왔으니까 요거 했고요. 2번 풀이는 거기 선생님이 그 책에 아예 기록돼 있네요. 그것도 풀어보시는 거 꼭 연습하시고 안 되는 부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으로 풀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3번은 잘 이용하진 않아요. 보통 1번과 2번인데 1번은 기울기가 주어진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나오질 않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사용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2번도 있다. 음함수 민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맡겨보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제 21번인데요. 이것도 타원이 나왔습니다. 자, 풀이가 딱 떠올리는 게요.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 풀이가 딱 보자마자 타원이 나왔는데 그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의 최대치수 구하라 그러면요. 이것도 선생님이 매개변수로 이용한 풀이가 있어요. 타원의 매개변수. 오, 그렇구나. 이것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기울기 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접점 이용하는 게 있어요. 접점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음함수 민법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풀이가 이렇게 많네요. 한 문제 가지고. 다다닥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요. 사실 1번과 2번이고요. 3번과 4번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온 방식으로 접점을 이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풀이 잘 나왔을 겁니다. 또 그리고 선생님 매개 변수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기울기 이용하는 것도 공식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정리하면 우리가 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배웠다면 12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 1이다라는 이런 타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게 뭐가 있어요? x 12분의 자 써드릴게요. 12분의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바로 1이라는 타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점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최대치수 구하라고 했으면요. 우리가 1학년 때 방식으로 본다면요. 이걸 어떻게 나요? K로 놓죠. 그렇죠. K로 놓고 자, K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K가 있어요. K는 Y 절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y 절편이 언제가 최대가 되냐. x, y는 누굴 만족해야 돼? 교점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그거의 y 절편을 구하시면 돼요. 와, 그렇구나. 얘도 기울기가 1이고요. 얘도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인 접선이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풀 수 있네요. 기울기 이용해서. 마이너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k 값은 y 절편이 최대일 때, y 절편이 최소일 때 이 값은 얼마야? 4. 이 값은 마이너스 4. 따라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풀이만 이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네 가지 풀이법, 매개 변수, 기울기, 접점. 4번은 솔직히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시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 접선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자신 있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디어 평면곡선의 접선까지 우리가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어이구, 그래도 선생님이 다행히도 약속을 모든 문제 다 풀어드린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거기 교재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벡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벡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벡터는 잘 가르치거든요. 여러분들 다행이죠. 여러분들 벡터는 저한테 처음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벡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이과 수학의 기하 벡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쉽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중요한 부분들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벡터입니다. 자, 벡터 우리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뭐냐? 그럼 벡터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제가 그 간격을 확실하게 좁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는요, 여러분들 용어들을요,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암기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의미를 갖는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되새김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기본적인 설명을 할 때도 이게 수능에 어떻게 응용되고 내신에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다 그냥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벡터. 제가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이거 좀 지우고 깔끔하게 지우고 벡터. 자, 벡터의 제가 뜻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벡터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벡터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물리나 우리가 과학에서 여러분들 벡터라는 용어를 많이 쓸 텐데요.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 다시 한번 잡아 보세요. 우리가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용어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모양. 이게 벡터예요. 자, 이 벡터는요. 자, 첫 번째 뭘 가지고 있냐면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두 번째, 바로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크기를 갖는 것은 이미 우리가 스칼라에서 스칼라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크기만 갖는 거, 뭐 길이, 여러분들 뭐 몸무게, 방향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벡터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 방향이구나.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일단. 왜? 다르니까. 크기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향도 갖고 있고. 방향을 어떻게 인식하냐? 자, 이제 그림을 보세요. 그냥 지금은요. 나중에요. 여러분들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우면요. 시점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고정시키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냥 자 보세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쪽에서 이쪽을 향하고 있구나. 이런 방향을 느끼시란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벡터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시작점입니다. 나중에 시점을 통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요 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종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와, 말 그대로 시작점하고 종점이 있어야 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벡터는 이렇게 표시하니? 라고 물어보면 방향을 나타내려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랑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랑 다른 겁니다. 왜? 서울에서 부산 방향과 부산에서 서울 방향과 그게 바로 시점과 종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를 A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B라고 놔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시점과 종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냐, 부산으로 서울로 가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점을 먼저 쓰고요, 종점을 나중에 쓰고 A, B 벡터라고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시점과 종점을 쓰는 겁니다. 많이 익숙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시해요. 그냥 간단하게 소문자 하나를 가지고 그냥 A 벡터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방향이 이런 방향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크기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예, 크기는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선분의 길이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합니다. 절대값 기호처럼 써서 A, B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합니다.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길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길이래요. 어이구, 길이죠, 길이.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절대값을 씌웠다면 AB 벡터의 크기나 BA 벡터의 크기는 이제는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벡터가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고, 아, 크기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은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이렇게 벡터로 표시한다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벡터입니다. 그 나중에 시점을 통일하게 되면 뭔가 수학적으로 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용어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0벡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와, 0벡터 재밌네요. 0벡터. 자, 0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시점과 종점이 같을 때, 다시 말하면 크기가 얼마일까요? 0인 벡터를 우리가 0벡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근데 표시할 때 우리가 0이라고 쓰고 여기다 반드시 벡터 표시를 해줍니다. 아, 벡터를 구별하는 방법이구나.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크기가 0이 되고 0벡터가 된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단위의 벡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위 벡터 이름이. 이름 바꾸면 안 돼요. 단위 벡터. 자, 단위 벡터는요. 선생님,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요. 이 단위 벡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방향만 나타내고 싶을 때 크기를 1로 만들어주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크기가 1인 그런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2인 벡터도 아니고 1인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길이가 1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벡터가 있어요. 크기가 1인 거예요. 크기가 모두 다 1인 벡터들. 1인 벡터. 하나의 시점이 통일된다면 하나의 뭘 그려요? 원을 그리겠죠. 나중에 이제 방향을 표시하고 싶을 때, 쉽게 표시하고 싶을 때 단위 벡터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벡터는 우리가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방향을 중요시 여기는 벡터다. 크기가 1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방향을 중요시 여기는 벡터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벡터에서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용어, 교과서에서는 선생님이 거기 책에서는 없죠? 없는데 자, 이런 얘기 쓸게요. 역벡터라는 말을 쓸게요. 여러분들 교재. 역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역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용어를 기억해 주시지 마시고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A 벡터와 크기는 동일하지만 방향만 반대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A, B 벡터하고 B, A 벡터는 서로 어때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의 역벡터는 마이너스를 통해서 쓰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AB 벡터는 마이너스 BA 벡터랑 같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구나. 왜? 크기와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 B가 BA랑 어때?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고요. 연산할 때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항상 어떤 개념을 배우면요. 우리가 벡터에서도 똑같습니다. 뭘 배울까요? 상등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물론 교과서에서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나옵니다. 서로 같은 벡터 아니면 또 벡터의 상등. 우리가 복소수의 상등 이런 거 배웠습니다. 상등이요. 어떤 벡터하고요. 어떤 벡터하고 같대요. 내가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라고 물어보면요. 벡터는요. 어차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크기가 중요하죠. 반드시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근데 크기만 같다고 벡터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같다고 얘기할 수 없고 뭘 같아야 된다. 방향이 같다는 것도 꼭 표시해야 됩니다. 아, 방향. 그래서 이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를요. 그대로 이동시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그대로 포개지고 같은 벡터죠. 포개지고 크기도 똑같다면 이건 바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의 상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고요. 나중에는요. 뭐 여러 가지 벡터들이 나오고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그 교재에 있는 22페이지에 있는 개념들을 한번 쭉 설명해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 그럼 특히 더 단위 벡터입니다. 나중에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문제 정리하고 또 하나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이 있어요. AO와 AO는 어딜까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우리끼리 역벡터죠. 거꾸로 가는 벡터인데 크기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AO 벡터에서 OA로 가는 벡터. 똑같죠. 그리고 선생님 OA랑 같은 벡터 이제 다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CB 벡터. 예. 여기도 있네요. DO 벡터. 예, 여기도 있네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OA 벡터, 그 다음에 CB 벡터, 그 다음에 DO 벡터, 그 다음에 EF 벡터가 바로 같은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개가 같은 벡터죠.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유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의 세 변의 중점을 각각 DF라고 했다. 그리고 A2 벡터는 어떤 벡터입니까? 방향을 느껴보세요. OA에서 BC의 중점으로 가는 벡터. 방향을 느껴보세요. CF 벡터는 어딜까요? 자, 색깔로 CF 벡터. CF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짠. 자, 그리고 BC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또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뭐예요? A2 벡터 등호, 크기 등호, A의 CF 벡터 크기, 그 다음에 B의 BC 벡터의 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은 물론 한 변의 길이를 A로 놓고 해도 되고 K로 놓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게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우리가 이런 문제 푸는데 서술형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굳이 KA 문자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변의 길이를 편하게 여기를 2로 놓고요. 크기만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이고요. 여기는 얼마로 놓을 수 있어요? 오케이, 루트 3이라고 놓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렇구나. 그럼 얘는 루트 3이 될 거고. A에다가 CF 벡터의 크기만 물어봤어요. 근데 방향이 중요하지 않네요. CF 벡터, 여기는 얼마예요? 1이겠죠. 곱하기 1.
등호 B 곱하기 BC죠. BC는 얼마예요? 곱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A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여러분들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를 곱하랬으니까 2분의 3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주관식입니다. 바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네요. 쉽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선생님 되게 쉽네요 라고 재미있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난코스 어려워집니다. 그 대신에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붙들고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만 붙들고 따라오세요. 계속 이해하시면서. 자,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 O를 지나며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ACD에 대해서 AB 벡터의 크기, BC 벡터의 크기 나왔고요. BCD가 105도 나왔고요. AD 벡터의 크기 구하라.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저만 붙들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계속 제 바지를 붙잡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도와드릴 테니까. 자, AB 벡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3이니까 길이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C 벡터가 또 크기가 얼마예요? 루트 3입니다. 그 다음에 BCD죠. BCD인데 여러분들 이게 지름이라는 게 포인트네요. 예. 지름이니까 우리가 여기는 수직이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몇 도예요? 105도. 근데 여기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니까 여기 몇 도예요? 여기는 60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3분의 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45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는 또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6이겠죠. 여기는 루트 6. 됐습니까? 루트 6, 2대 여기의 길이. 자, 색깔 많이 쓰네요. 여기 길이는 2대 1이니까 2분의 루트 6. 오케이. 자, 또 다른 색깔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하얀 색깔. 여기는 2분의 루트 6에다 2대 1대 루트 3.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2분의 3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벡터에서 기본적인 것밖에 안 했어요. 아직은 선생님이 진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뒤에 가면 갈수록 막 내적 넘어가고 할수록 진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벡터가 무엇이고 벡터가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어떤 게 같은 벡터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벡터의 덧셈, 벡터의 뺄셈,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 벡터의 평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